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삼성전자하고 삼성전기 어저께 컨퍼런스 콜 내용을 듣고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번에 그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그렇게 크게 벗어나진 않을 텐데 다시 한번 좀 업데이트를 해보면은 일단은 삼성전자는 뭐 결론은 그겁니다. 이제는 좀 반등할 때가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4분기 실적이 어, 연말에 예상했던 그런 시장 예상보다 좀 못 미치는 수준을 기록했고 거기에다가 이제 애플 악재까지 어, 겹쳐지면서 이제 실적 전반적으로 이제 주가가 힘을 못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사업부별로 보면은 그때 뭐 말씀드린 거랑 그렇게 크게 벗어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좀 뭐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뭐 환율 영향이 6,600억 정도 있었고 그리고 특별성과급 4천억 정도 반영이 된 수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하고 뭐 디스플레이하고 있는데 이제 C 사업부가 좀 예상보다는 실적이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IM 사업부는 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저조한 실적을 기록한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제 1분기는 어떻게 전망이 되느냐 이렇게 살펴보면은 일단은 1분기 같은 경우에는 14.4조 원, 그 뭐 작년 4분기 대비해서는 소폭 역성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아시다시피 이제 YOY 같은 경우에는 YOY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높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뭐 일단은 반도체가 시황이 계속 좋다고 하는데 QOQ로 보면은 뭐 이익이 거의 늘어나는 게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시황은 좋은데 지금 삼성전자의 그 출하량, 디램하고 낸드 출하량 가이던스가 이제 마이너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감안하면은 판가 상승은 4분기보다는 좀 둔화가 될 거고 상승은 하겠지만 둔화가 될 거고 출하량이 역성장을 하기 때문에 뭐 전 분기 대비 그냥 플랫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뭐 계속 애플 우려로 얘기 나왔던 그 디스플레이 쪽입니다. 그러니까 플렉서블 올레드 쪽이 뭐 지금 1월 달까지는 물량이 어느 정도 있는데 2월부터는 거의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대부분의 부품 업체들이.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플렉서블 올레드 영향이 있어서 작년 4분기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1.4조 원 기록을 했는데 지금 1분기 들어서는 이제 7천억으로 이익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IM 사업부는 이제 그 갤럭시 S9 출시 효과가 있어서 이제 블렌디드 ASP가 이제 상승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익성도 개선이 될 거고요. 그래서 2.8조 원 수준으로 이제 개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C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역시나 비수기에 진입을 하기 때문에 실적이 QOQ로 역성장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뭐 전 분기 대비해서 실적이 뭐 또 성장하기는 힘들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뭐 2분기부터 다시 이제 QOQ 성장세로 전환을 한다라는 거고 올해 연간으로 봤을 때 지금 기존의 시장에서 봤던 또는 이제 제가 추정했던 것은 보면은 이제 67조 원 정도 봤던 거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그 산업 내용 말씀드렸을 때처럼 그 애플 쪽에 영향을 반영을 시켜서 63조 원으로 추정치를 변경을 이미 지난주에 했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뭐 반도체는 가격 지표는 둔화되겠지만 이익 규모는 성장세를 충분히 이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1분기하고 2분기까지는 가격 상승이 이어지기 때문에 하반기에 가격 하락폭이 얼마나 세게 나올지는 뭐 가봐야 알겠지만 그렇게 세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요가 지금까지는 계속 견조하기 때문에 지금 이 흐름이 유지가 된다고 하면은 하반기 가격 하락폭이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가격 지표가 이제 다소 둔화되겠지만 이익은 성장세를 충분히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플렉서블 올레드 뭐 지금 뭐 애플 영향 때문에 안 좋다고는 하지만 올해 하반기 지금 안 좋다고 하는 거는 지금 올해 상반기 물량이 거의 없는 거고 올해 하반기에는 또 이제 신규 모델 공급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채용 범위가 이제 좀 확대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쪽에서의 그 성장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SSD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후발 업체들이 3D 낸드 물량이 이제 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는데 요게 이제
기업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엔터프라이즈용. 기업용 SSD 제품군 같은 경우에는 그 퀄리피케이션을 받는 데까지 기간이 상대적으로 깁니다. 그래서 이런 컨슈머 제품보다는 훨씬 더 길기 때문에 올해 요 시장만큼에서는 그 후발 3D 낸드 업체들이 뭐 따라오기는 힘든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뭐 독점적인 지위가 올해도 이어질 걸로 보면 되기 때문에 이런 이익 성장이 두 자릿수 이익 성장이 담보된 상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보면은 뭐 폴더블 디스플레이 올해 상용화를 시킬 거고 뭐 물론 물량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요게 상용화가 된다고 하면은 다시 이제 삼성전자가 폼팩터를 좀 리드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부각될 수 있다라는 거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하만과의 그 시너지 효과로 인해서 그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그리고 TV 뭐 요런 그 세트 사업 있잖아요. C 사업부하고 IM 사업부 세트 사업의 경쟁력이 이제 또 다시 강화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그려진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런 포인트도 이제 좀 하반기로 갈수록 좀 부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중장기적 또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요인들이 있는데 그 IT 업종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악화되면서 그 지금 현재 예상 EPS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7배도 채 안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이제 펀더멘탈 측면을 제외하고도 뭐 어제 발표 다 보셨겠지만 생각보다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 그래서 DPS 같은 경우에는 원래 컨센이 35,000원이 채 안 됐는데 42,500원으로 발표가 된 거고, 그리고 50대 1의 그 액면 분할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하고 그리고 우려보다 양호한 그런 펀더멘탈. 그래서 뭐 지금 시장에서 저는 63조 원 보지만 시장에서 좀 더 안 좋게 보는 분들은 뭐 60조까지도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 해도 여전히 뭐 작년 대비해서 이익은 성장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뭐 악조건을 고려를 해도 뭐 현재 주가 수준에서는 이제 저가 매수가 답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380만 원 그대로 유지하고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저가 매수를 하자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삼성전기입니다. 그래서 삼성전기 뭐 제가 하도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지겨우실 수도 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그만큼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지금까지는 뭐 주가가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는 못했지만 뭐 작년에 한번 뭐 2배 이렇게 오른 다음에 연말부터 해서는 계속 뭐 주가가 뭐 위로든 아래든 이게 방향성을 아직은 못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조만간 좀 성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T 업종 내에서 가장 좋게 보는 업체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실적 먼저 보면은 뭐 제가 봤던 숫자가 좀 못 미쳤습니다. 근데 뭐 제가 원래 1,200억 예상을 했었는데 이게 1,100억 미만. 그래서 한 150억 정도 미스를 한 건데, 이게 시장 예상치로 보면은 시장 예상치는 이미 요 정도 수준으로 낮아졌거든요. 그래서 1,090억 수준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시장 예상치하고는 부합을 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이제 비우호적인 그런 환율 여건이나 뭐 삼성전자의 부품 재고 조정 이슈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강한 실적 모멘텀을 과시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뭐 어쨌든 계속 뭐 강조되는 거는 MLCC 업황입니다. 이게 수익성이 이제 계속 QOQ로 개선되면서 전사 실적 성장을 견인을 했고, DM 모듈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말 삼성전자 재고 조정 영향 때문에 실적이 크게 감소를 했죠. 3분기 대비해서. 항상 나타나는 사이클인데 이게 그 4분기가 그래서 과거에는 연결 실적으로 봤을 때 항상 4분기가 역성장을 했거든요. 크게 역성장을 했는데 지금은 뭐 MLCC 쪽도 그렇고
MLCC 쪽도 그렇고 기판 사업부 쪽도 그렇고 이게 삼성전자 의존도가 전반적으로 지금 계속 재작년에 걸쳐서 계속 낮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거의 트렌드가 이번에는 이제 처음으로 극복되는 고객 다변화 효과로 극복되는 그런 의미 있는 그런 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판 사업부도 뭐 애플향 RFPCB 물량 증가로 11개 분기 만에 이제 흑자 전환에 성공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1분기를 보면은 저는 1,500억으로 실적 모멘텀이 더 강화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환율은 계속 뭐 안 좋은 그런 상황, IT 업종한테는 이제 안 좋은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MLCC 업황 호조가 뭐 계속 뭐 나올 것 같고 거기에다가 이제 삼성전자 플래그십 신규 모델, 그러니까 갤럭시 S9이죠. 이쪽에 이제 작년에 애플에 채용됐던 그런 고사양 제품이 올해부터는 안드로이드에 이제 채용이 된다. 그래서 삼성전자 중심으로 해서 중화권까지도 이제 이런 작년 그 아이폰 X나 아이폰 8에 썼던 그런 제품들이 이제 채용이 된다. 그거를 이제 삼성전기가 공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갤럭시 S9에는 그 카메라 모듈 ASP가 크게 올라갈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갤럭시 S9 같은 경우에는 30불 중반, 싱글 카메라임에도 불구하고 30불 중반. 그러니까 작년에 출시된 갤럭시 S8에 탑재된 싱글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20불 수준이었거든요, 판가가. 근데 S9에는 30불 중반으로 올라간다. 그리고 S9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듀얼 카메라가 채용이 될 텐데 그 듀얼 카메라의 가격은 40불 중반까지 올라간다. 이거는 또 비교할 수 있는 게 작년 하반기에 채용된 듀얼 카메라, 노트에 채용된 듀얼 카메라 가격이 30불 초중반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판가가 의미 있게 올라간다. 근데 이제 좀 아쉬운 점은 이게 그 원자재까지 같이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원가율도 이제 같이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라서 마진율 개선 측면에서는 그렇게 크게 뭐 작용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전체적인 그런 매출 볼륨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기판 사업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RF는 뭐 당연히 급감을 합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월부터는 거의 애플 쪽에 이 물량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존에 뭐 삼성 태블릿이나 뭐 그런 쪽에 했던 거,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삼성 스마트폰 쪽에도 이제 진입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조금 뭐 어느 정도 뭐 하방은 좀 다져주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급감을 하는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판사업부에서 삼성전자에 그 SLP를 공급을 합니다. 근데 요것도 최근에는 좀 노이즈가 있었거든요. 삼성전자 SLP 수요 중에서 삼성전기의 점유율이 지금 50%가 넘어가거든요. 근데 요게 점유율이 빠지고 있다라는 좀 노이즈가 있었는데 그것도 사실 무근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점유율도 뭐 그 중소형 업체들의 그 기술력을 고려하면은 이 점유율이 빠질 만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붙기 때문에 이제 흑자 기조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종합해서 보면은 이제 1분기 영업이익은 1,500억 원으로 전 분기 대비해서 뭐 40%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표 주가를 상향을 했는데 이게 가장 큰 거는 뭐 실적 상향입니다. 원래 6,400억 예상했는데 7,380억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4% 상향을 했는데 일단은 MLCC 판가 상승 트렌드가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나타났는데 이게 저가형 MLCC 중심으로 나타났거든요. 근데 올해부터는 이게 고가형 제품으로 판가 상승 트렌드가 확산된다. 그렇게 보면은 삼성전기가 주력하고 있는 제품이 저가형이 아니라 고가형이거든요. 저가형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그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거라기보다 TV나 가전 뭐 이런 제품들이고, 이런 거는 이제 삼성전기가 하는 제품이 아니거든요. 근데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런 것도 이제 판가 상승 트렌드가 올해부터는 나타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감안하게 되면 MLCC가 올해도 역시 이제 MLCC가 이제 전사 실적 성장을 견인을 할 거고,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는 이런 게 뭐 RFPCB 줄어들겠지만 이제 그 SLP 공급 효과 때문에 이제
적자 폭은 뭐 난다 해도 상당히 제한적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감안하면은 경기가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MLCC를 간단히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디램 산업하고 저는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작년에 디램 산업이 보여준 상승 사이클이 올해 MLCC 산업에도 나타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올해 뭐 상당히 좋겠죠. 그 디램 산업이 작년에 이제 보여줬던 사이클을 보면은. 근데 이게 디램하고 MLCC하고 시장을 구분을 하면 비교를 해보면은 일단 공급 측면에서 보면은 그 무라타나 뭐 타이어 유덴, 삼성전기 이 세 개 업체가 독과점하고 있습니다. 근데 IT용 MLCC 아까 TV나 뭐 그런 거는 제외하고 IT용만 봤을 때는 IT용이라기보다는 이제 스마트폰용으로 봤을 때는 이제 하이엔드급 다 요 세 개 업체가 독과점을 하고 있고, 그 후발 업체들이 못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적충수가 계속 늘어갔고 캐파의 자연 감소 효과까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또 디램의 시장에서는 비교할 수 있는 게 테크 마이그레이션의 한계와 비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 측면에서는 이런 이슈가 있고, 그리고 수요 측면에서 보면은 디램 같은 경우에는 수요 서프라이즈가 이제 그 서버 쪽에서 작년에 나왔잖아요. 근데 MLCC는 작년부터 시작된 게 이제 자동차 전장화, 그리고 그 스마트폰 쪽에서 이제 단말기 안정화 때에 따라서 그러니까 용량 자체가 계속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서 아이폰에서 이렇게 됐고 안드로이드에서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는 것도 유사한 상황인데, 수요 측면에서 유사한 상황인데, 오히려 저는 이제 MLCC가 더 이런 사이클이 길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5G 통신 사이클에 대해서 과거에도 이제 4G로 넘어갔을 때 그런 수혜를 받던 거를 봤을 때 5G 통신이 이제 2019년에 이제 본격화되니까 이런 것도 충분히 MLCC가 그 수요 측면에서 수혜를 받을 거고, 자동차는 지금 보면은 뭐 5년에서 10년 동안 충분히 이런 수요 증가세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하면 오히려 반도체 디램보다 더 이제 더 그런 사이클이 훨씬 더 길게 강하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 올해 이렇게 MLCC가 좋아진다는 그런 내용에 대한 그런 좀 근거를 좀 강하게 좀 뒷받침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은 이제 삼성전기를 IT 업종 대형주 중에서 이제 가장 이제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목표 주가를 기존의 15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네, 다음에 또 다른 내용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